자, 여러분 마지막 10회차 모의고사 해설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서 나타나는 의원내각제적인 요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 의원내각제적 요소.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앉는 거 찾는 거예요. 자,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수 있다. 맞아요. 의원내각제적인 요소죠. 두 번째, 정부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의원내각제적인 요소입니다. 자, 국회는 대통령의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 여러분, 자, 아니죠. 탄핵, 그쵸? 탄핵하고 그 다음에 동의권 행사, 그 다음에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하는 거, 이런 거 다 대통령제적 요소입니다. 아시겠죠? 자,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거 의원내각적인 요소 맞습니다.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홉스가 나왔네요. 그렇죠? 홉스는 자, 영국의 정치적 분열될 것 같은 조짐에 당황했고, 그래서 위험하게 짝이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 질서를 제안했는데, 자, 인간이 갖고 있는 자연적인 열정을 그대로 두면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만인의 마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빠지는 것이 필연적이었어.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강력한 권력, 리바이어던에게 강력한 권력을 전부 양도할 것을 주장했던 게 홉스의 주장이죠. 그쵸? 자, 홉스는 무엇보다도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정답은 1번이라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홉스만의 특징이에요.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거 결과가 나왔네요. 자, 일단 각국의 지역구 수는 10개입니다. 10개인데, 자, 지역구 수는 10개인데요. 각국의 지역구 수는 10개가 아니죠. 그쵸? 아, 이것도 오타가 났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100개죠? 100개. 자, 100개인데, 총 의석이 150개고, 그 다음에 비례해서 50명을 뽑아요. 그러면 지역구 선거는 100명을 뽑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00개의 지역구 선거구에서 100명을 뽑으니까 이거는 지역구는 소다죠. 플러스 비례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네요. 그쵸?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소정당의 의회 진출이 용이하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소다를 좀 더 많이 하니까, 자, 물론 비례대표제를 하긴 하지만, 그쵸? 소다가 주예요. 그러니까 1번은 아니고요. 그쵸? 2번, 지역구 의석 점유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배분한다. 이건 1인 1표제를 얘기하는 건데, 자, 다르죠. 지역 비례대표랑 그 다음에 총 의석을 차지하는 비율하고 다르기 때문에, 자, 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다수당의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립정부 구성이 불가피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150석이잖아요, 여러분. 총 150석이잖아요. 그런데 150석에서, 자, 여러분, 자,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당이 하나도 없네요. 그쵸?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않는데, 자, 연립정부를 구성이 불가피하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 단서가 나와야 돼요. 대통령제인지 아니면 의원내각제인지 단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단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건 틀렸습니다. 그쵸? 예. 자, 그 다음에 4번, 득표율과 의석률의 불일치를, 그쵸? 소다는 득표율과 의석률이 불일치하죠? 그것들을 완화할 수 있는 대표 선출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그게 바로 비례대표제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정도가 가장 적정한 정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되셨죠? 깔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필요한 단서들이 잘 나와 있지 않아서 그래도 가장 가까운 정답을 찾으라고 하면 4번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조항 가나다가 나와 있네요. 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그 다음에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고, 그 다음에 조사한다. 국정감사하고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 자, 다 같은 경우에는 견제 기능을 얘기하는 거죠. 견제 기능.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보겠습니다. 가는 법률을 재개정하는 것이 국회의 고유 권한임을 밝히고 있다. 맞습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나는 국회가 헌법기관 구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맞습니다. 국무총리는 헌법기관이에요. 그쵸? 자, 그리고 국무총리 말고도요, 사실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국감대대헌,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헌법기관 구성에 참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는 자, 감사나 조사는 국정통제 기능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국정통제 기능 혹은 견제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나 다를 통해서 국회가 행정부보다 우위에 있으면 우위에 있는 건 아니죠. 견제할 수 있는 거지 우위에 있는 기능은 아닙니다. 그렇죠? 정답은 4번입니다. 권력이 분립되어 있기 때문에 우위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여성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그렇죠? 그 남성과 여성이 뭐 잘나서 여성들의 참정권 확보 운동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건 참정권과 관련한 거고요. 다른 말로 보통 선거권이 확립되는 자, 19세기에 있었던 보통 선거권 확립 운동을 얘기하는 거고 자유로 얘기하면 국가의 자유, 투 자유에 해당하는 거겠죠. 자, 국가에 의한 자유 아니죠. 바이는 20세기죠. 20세기.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 예, 여러분 맞아요. 자, 평균적 정의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형식적 평등입니다. 자, 기본권 중에서 형식적 평등, 죄송합니다. 형식적 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자, 참정권에 해당하고 나머지 평등권과 사회권은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평등선거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보통선거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했던 거고요. 직접민주주의랑은 상관이 없고요. 그렇죠? 정답은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과정인데요. 자, 이 거래 과정을 여러분 외우실 필요는 없으세요.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 문제는 그런 측면에서 좀 과도한 문제다라고 볼 수는 있으나 자, 우리 대략 유추할 수 있죠. 여기서 뭐를 할 수 있을까요? 등기부 열람을 하겠죠. 그 다음에 토지대장을 열람하고 계약을 하겠죠. 그 다음에 뭐 보통 걸어도 되고 안 걸어도 되지만 계약금을 걸 수는 있죠. 자, 그 다음에 중도금을 지급한 다음에 다는 뭡니까? 다 잔금을 지급하는 거죠. 잔금.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인수해서 등기부 등본에 자, 등기부에 소유권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치는 겁니다. 됐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등기부 열람을 할 때 등기등본 갑구에는 소유권 이전 이외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갑구가 소유권이 담겨져 있는 게 갑구입니다. 그렇죠? 등기부 등본에서 을구에는 제한 물권이 있는 거고 1번 틀렸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자, 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은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돌려주면 되는 게 아니라 그걸로는 안 되죠. 자기도 책임을 져야 되죠. 계약금의 2배를 매수인에게 돌려줘야 되죠. 그 다음에 자, 잔금을 지급하는 단계는 등기부라는 공적 정보의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3번도 틀렸죠? 예, 그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 라를 의미하는 거고요. 4번 라 단계에서 매수인은 매매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정답은 등기로서 소유권이 취득된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소유권은 언제 넘어온다? 등기로서 넘어온다. 등기 외의 방법으로 소유권이 넘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자, 밑줄 친 이것이 결여된 사람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뭘까요? 자, 무효이다. 여기 포인트죠? 무효이다. 어떤 사람의 법률행위가 원칙적으로 무효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의사, 무능력자에 해당합니다. 자, 의사 무능력자는 세 가지 경우가 있죠. 젖먹이, 만취자, 정신병자. 자, 가 보겠습니다. 19세에 이르지 아니한 사람, 이 사람은 미성년자로 뭡니까 여러분? 제한 능력자지 의사 무능력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술에 만취되어 있어 인사불성이 되는 사람 맞아요. 생후 2개월의 영아, 젖을 못 댔어요? 맞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재산 완납한 사람은 나중에 재판을 받아서 피한정 후견인이 될 수 있겠죠. 제한 능력자가 될 수 있겠으나
의사분동력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답은 나, 다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문제네요. 자, 보겠습니다. 제조물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맞아요. 두 번째, 민법상 불법행위 성립을 위한 제조물 결함이라는 객관적 요건을 가해자의 고의과실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변경한 것이다. 아닙니다. 자, 이거는 좀 과실 책임주의에 대한 얘기고요. 기본적으로 제조물 책임법은 무과실 책임주의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3번.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증명해도 나와 있죠. 무과실 책임이고. 자, 원재료와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이거 많이 나옵니다.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다 사실 입증할 경우 제조업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당시의 법령에 따라서 결함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아니면 그쵸? 또 당시의 과학기술적 수준으로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거나 아니면 아예 공급하지 않았다거나 이런 것들을 입증하면 제조업자의 책임이 면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자, 9번 보겠습니다. 자, 폭력 혐의로 구속된 갑과 관련된 형사 절차에 대한 법적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가는 구속수사가 원칙입니까? 아니죠. 불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사전영장 없이도 여러분 구속할 수 있나요? 영장 없이 구속은 안 됩니다. 체포는 가능하죠. 현행범이나 긴급체포일 때는. 하지만 구속은 꼭 영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공판 단계죠. 검사는 갑의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보석을 신청할 수는 있죠. 근데 검사가 보석을 허가하는 건 아니죠. 이미 재판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자, 검사가 아니고 법관이 판사가 보석을 허가해 주는 겁니다. 4번. 자, 수사 단계의 주체는 자, 가해 주체는 검사 또는 경찰과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검사라고만 하지 말고 경찰과 검사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의 주체는 판사입니다. 정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마지막에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좀 확인하면서 좀 수정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문제집에는 경찰과 검사라고 돼 있죠? 그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 이거 뭡니까? 위헌법률 심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입법부를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맞습니다. 그렇죠? 왜? 법률을 누가 만들었으니까? 입법부가 만들었으니까. 2번 보겠습니다.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만 제청할 수 있어요. 위헌 결정이 날 경우 즉시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 다음에 제적과만 아니죠. 이거는 권한쟁의 심판이고요. 뭡니까? 자, 헌법재판소 9명 중에 재판관 9명 중에 6명의 인용이 필요한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4번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대화를 바라보는 관점 두 가지가 있죠. 근대화론과 종속이론. 자, 근대화론은 진화론에 기초하기 때문에 일정한 단계를 거쳐 사회는 발전한다라고 봅니다. 맞았고요. 근대화론 서구중심적이고 기능론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근대화론이 기능론적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직접적으로 연결되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기능론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기능론에 가깝다. 그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종속이론은 세 개의 체계를 중심부와 주변부로 나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근대화론은 선진국, 후진국 혹은 선진국 개발도상국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종속이론은 주변부, 중심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종속이론은 주변부가 미발전 아니죠. 저발전 상태에 있다. 미발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대화론이죠. 정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네요.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자, 사회계층 보겠습니다. A사회는 자, 1970년대에 A사회는 중층이 가장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였겠죠. 그런데 지금은 하층이 가장 많네요. 2000년도에는 하층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중층, 그 다음에 상층이니까 피라미드. 다이아몬드에서 피라미드로 전환이 되었네요. 자, 그러니까 양극화 현상이 완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죠. 여러분, 양극화 현상이 완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양극화 현상이 완화되려면 다이아몬드가 더 완화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사회는 폐쇄적인, 이렇게 크게 바뀌었는데 어떻게 폐쇄적입니까? 개방적이죠. 그 다음에 A사회는 신라의 골품지대와 비슷한 구조를 보인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철저한 신분제가 적용이 되는 건데요. 자, 신라의 골품제도와 비슷한 구조를 보인다라고 했는데, 자, 신라의 골품제도. 자, 이건 세모 정도 쳐야 될 것 같은데요. 그쵸? 신라의 골품제도가 정확하게 피라미드였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도 신분제도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구조를 본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3번 선지는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다. 왜냐하면 피라미드가 신분제 사회를 대표하는 계층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이거는 정확하게 2000년도에는 뭐 이런 표현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쵸? 자, 그 다음에 4번 정확하게 꽂히는 거죠. 다이아몬드에서 피라미드. 그러니까 더 정확한 답이 있으니까 정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12번에는 폐쇄적 계층 구조라고 제가 적어놨네요. 그쵸? 그쵸? 골품제도는 굉장히 폐쇄적인데 이건 일단 큰 변화가 있었으니까 개방적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폐쇄적은 아니다 라는 의미에서 3번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너무나 확실하게 4번으로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자, 컴퓨터 게임과 폭력성의 관계를 위한 연구에서 자, 실험법을 채택했네요. 자, 폭력적 게임에 접촉을 많이 시켰습니다. 이것도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는 답은 그런 건 아니에요. 일단 윤리적 문제를 고려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연구자의 잠정적 결론이 뭐였냐면 가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잠정적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 가설은 접촉 빈도가 높은 사람이 폭력 행위를 할 가능성이 나왔는데 연구 결과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론을 다시 수정하면 안 되죠.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채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1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실험법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확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14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자, 작은 세포들이 모인, 그래서 사회도 마찬가지고 개인이라는 세포들 구성되어 형성될 수 있다. 마치 사회는 유기체처럼 움직인다. 사회 실제론에 해당하는 겁니다. 기능론적 관점 중에서도. 자, 사회 거시적 관점 중에서도 실제론, 기능론에 해당하는 거죠. 자, 기억본 보겠습니다. 자, 후보자의 자질을 기준으로 보는 거, 이거 명목론이죠. 명목론. 아닙니다. 자, 개혁적 성향 인물보다 국회가 더 결정적이라고 보네요. 이거 맞습니다. 실제로는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번 보겠습니다. 심각한 문제의 자살의 원인을 개인의 심리 상태에서 찾아요. 이건 명목론입니다. 틀렸어요. 자, 커플 매니저가 성공한 집안의 내력과 가문의 명성을 중시합니다. 이거 실제론에 해당하는 거고 맞았습니다. 정답은 니은과 리을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으로 가주시면 돼요. 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조직, 관료제인데요. 그쵸? 관료제고, 자, 배경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직이 대규모 되었죠? 틀렸고. 자, 정보통신은 정보화 사회고, 이건 산업사회랑 관련이 있죠? 관료제는 산업사회랑 관련이 있습니다. 자, 신속한 의사결정이 경쟁력에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했는데, 자, 신속한 의사결정이 경쟁력에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기에는 그렇게 결제를 많이 맡아야 되니까 결제를 많이 맡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렇죠? 탈관료제가 오히려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4번 전문적 분업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생겼다. 정답은 4번 때문에 분업화, 효율적 뭐 이런 단어들이 자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종류네요. 그쵸? 시장의 종류입니다. 자, 1번. 자, 여러분, 독점적 경쟁 시장은 상품 차별화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품의 질이 다르죠.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 이질로 봐야 되고요. 동질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그렇게 비슷하긴 하겠지만 완전히 같을 수는 없습니다. 과점 시장에서. 자, 그 다음 니은번. 자, 시장 진입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맞아요. 자, 1번, 2번 다 맞았고요. 3번 디귿. 독점적 경쟁 시장은 담합을 특징으로 합니까? 담합은 일로 들어가야죠. 과점 시장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담합이 깨지는 것을 설명하는 게 게임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4번도 맞았는데 3번이 틀렸죠. 3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독점적 경쟁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상품 차별화 전략 정도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시적인 독점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금융시장. 금융시장의 종류는 직접 금융시장과 간접 금융시장을 나눌 수 있죠. 은행에 정기 적금을 했어요. 예금의 한 형태죠. 이건 자 간접이고요. 그 다음에 주식에 투자했어요. 직접입니다. 자, 그래서 자 간접 시장보다 그러니까 예금 시장보다 직접 주식 시장이 위험성도 높고 수익률도 높다. 맞아요. 그 다음에 기억은 직접 거꾸로 됐죠.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간접이라는 것은 자금의 공급자는 금융시장에 안정적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수익률은 낮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서는 증권회사 같은 금융기관이 자, 연결해주는 전문 서비스만을 해주는 것이지 직접 거래 당사자는 아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보겠습니다. 각국의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합니다. 자, 전반적으로 지금 3월달, 5월달, 7월달 떨어지면서 생산 줄어들었고요. 소비 줄어들었고 투자도 줄고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불경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쵸? 자, 1번 보겠습니다.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거네요. 자, 불경기 때에는 불증입, 국공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매입해서 통화량을 증가시켜야 되거든요. 네, 틀렸습니다. 1번이 틀렸네요. 나머지는 다 맞아요. 율자 들어가는 거 내려줘야 되고, 그쵸? 예, 불적확, 확장 정책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밑줄 친 A와 E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틀렸네요. 그쵸? 네, 틀렸습니다. 여러분, A와 E가 아니라, 가와 라로 해줘야 돼요. 죄송합니다. 가와 라. 자, 먼저 가에 대한 설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자동차 기업이 혁신적인 개발로 자동차 수출이 늘어날 경우 외화의 수치는 수출이 늘어나는데 왜 공급이 수치는 들어오는 거니까 증가하죠, 증가.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증가하면 외화 지급이 증가했다라고 돼. 외화의 수치가 증가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식재산권 사용료와 기부금 등은 경상수지에 속한다. 맞습니다. 자, 이건 어디에 속할까요? 서비스 수지에 속하겠죠. 자, 기부금은 어디에 속할까요? 이전 소득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둘 다 경상수지 맞아요.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본금융계정에는 투자소득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투자소득은 자 본원소득수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본원소득수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투자소득은 본원소득수지에 들어간다. 그쵸? 배당금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투자를 통해서 얻게 된 배당금 같은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마지막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느 제품의, 맞죠? 수요와 공급 표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많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일단 균형 찾아줘야 되죠. 균형. 얼마입니까? 균형 가격 2,000원. 그 다음에 거래량 15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격이 3,000원일 때, 자, 공급은 20개를 하려고 하고, 수요는 10개밖에 안 하려고 하니까 초과 공급 상태가 되겠죠. 맞습니다. 2번, 가격이 1,500원일 때는 수요를 17만 명을 하려고 하고 13만 명이니까 초과 수요가 나타나겠죠. 맞습니다. 가격이 2,500원일 때, 자, 공급자들은 가격을 올릴 것이다. 자, 수요가 13밖에 안 되는데 공급이 13만 병인데 공급은 17만 병을 해요. 그러면 가격을 낮추어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시. 자, 더 올리면 더욱더 벌어질 건데요. 그쵸? 초과 공급이 계속적에 나타날 거기 때문에 가격을 줄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2,000원이라고 하는 균형 가격을 찾아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이 틀렸어요. 4번, 가격이 1,000원일 때 수요자들은 우유를 구하기 위해서 경쟁할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양은 20만 명인데, 자, 20만 병인데 공급량은 10만 병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10회차 문제까지 여러분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좀 제가 좀 늦게 해설을 해서 좀 죄송한 마음도 좀 있고, 어쨌든 여러분 시험이 끝나는 순간까지 참고해서 자, 제 영상을 보고 혹은 또 나중에 보게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무원 운전직 사회가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구나라는 걸 꼭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가 어디에 있든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바란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무리 정리 잘 하시고 꼭 여러분이 땀 흘리고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챙기시기를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